이 물량이 쏟아진다면 집값 안정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건 좋으나 전국적으로 한 40만 호, 수도권은 한 28만 호 이렇게가 좀 필요하거든요. 부족하고 필요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의욕적인 공급 물량을 양쪽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행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이러한 주택을 지을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재정도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김현미 장관이 유명한 말랑이셨죠. 집은 빵이 아니다. 빨리 만들 수가 없다. 250만 호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의 기본 개념이 뭐냐? 100만 호인데요. 84제곱미터의 공공임대를 늘린대요.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만 받고 30년을 살게 장기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정책이 나오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과연 여기에 필요한 택지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싱가포르는 주택청이 있어요. 국토의 90%가 국유예요. 그래서 공공이 싼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어렵죠. 공공주대로 이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LH나 GH나 SH 가지고는 안 돼요.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공임대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30년 이후에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게 굉장히 맹점이다.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시가로 보면 한 10억 원짜리 33평의 그러한 역세권의 좋은 주택을 한 65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살 수 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가격이 그 정도에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아니에요.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하죠. 임대주택을.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그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냐, 이걸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땅,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한 50만 호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시세의 한 50 내지 80을 거의 반값의 주택. 5년 후에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면 70%만 가져가고 30%는 공공환수, 그러니까 완전 자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지금 완전한 자기주택을 원하지 않아요. 공공이 환수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세권이 어디냐,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을 내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또 얼마이고 이를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침묵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려고 하면 원가가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3억 원을 들여서 5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면 15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청수를 그만큼 높여줘야 됩니다. 청수를 무조건 높여주게 되면 도심의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 환경들을 많이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세권 첫집 주택, 저는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세권의 재건축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절반을 공공이 분양을 하겠다는. 서울시에 보면 그 시프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지금은 뭐 유명무실화 됐지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겠죠. 일기 신도시들은 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이 단기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좀 눈여겨보면 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괜찮아요. 돈이 있다면 투자하는 것도 좋죠.